안녕하세요. 청주빌리지 영양사 김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네,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최대한 들고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장을 확 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아요. 한번 숨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게 내밀면서 몸에 있는 긴장을 확 풀어주세요. 그리고 최대한대로 편안하게 의자에 깊숙하게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까? 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고 이런 영양 강좌를 합니다. 지난달에도 했었는데요. 못 들으신 어르신께서 조금 더 말씀이 계셔서 오늘도 이제 영양 강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만 그랬어요. 첼로로 관객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는 영양사니까 음식으로, 영양으로, 건강으로 어르신과 이렇게 늘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네, 식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강좌는 주로 노화의 원인이 뭔가, 활성산소, 생체시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면역을 높이는 건강 식사에 대해서 어르신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긴장도 되시고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과연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어떤 식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 면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차근차근하게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나중에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면역이 뭔가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면역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몸에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방어 시스템을 우리는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어요. 선천 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백혈구, 그죠? 그리고 호중구 이런 면역 세포예요. 이것은 어떤 질병이든 그냥 딱 무장해서 나가요. 후천 면역은 주로 어떤 병원균에 감염됐을 때 생기는 면역력,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그죠? 백신을 맞으면 생기는 면역력을 보고 후천 면역이라 그래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방어 시스템은. 그래서 이 면역력이 좋으면 요 방어력이 커져서 요 들어오는 병원균, 세균 이것을 다 막아내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면역력이 좋으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근데 이 면역력은 결국은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을 하더라.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청신빌리지에 들어오신 어르신께서는 무병, 건강, 장수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 능력이 좋아야지 무병, 건강, 장수한다. 이게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면역 능력을 높여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 장수, 무병하게 건강 장수한다 했을 때 우리는 장수라는
개념이 장수라는 나이가 그러면 몇 세일까? 100세 시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미 2009년에 나온 얘기예요. 벌써 15년이 다 돼가죠. 그때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였어요. 100세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유엔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보고가 됐어요. 아, 15년쯤엔 한 100세 살겠구나. 기대 수명이 100세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죠, 과학자들이. 2015년에 타임지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쥐에 노화 방지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중인 노화 방지 물질을 투여를 했더니 그 쥐의 수명의 1.7배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80세라고 쳤을 때, 85세라고 쳤을 때 1.7배가 늘어나서 우리 인간은 142세까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142세까지 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80세라고 치면 어르신들은 네, 이제 중년이신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오실 때는 중년이시고 여기서 노년을 준비하시면 된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건강 식사하시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면 이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42세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2022년이에요. 그럼 2022년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알파 에이지 시대라고 해요. 무슨 시대요? 알파 에이지 시대예요.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 뭐 많다 할 때 플러스 알파라고 저희들 얘기하잖아요. 그게다 그냥 에이지, 나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에이지 시대예요. 그럼 알파 에이지 시대는 그럼 100세도 아니고 142세로 향하는 120세가 기대 수명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 2022년의 기대 수명이 120세예요. 근데 120세를 사시다 보면 금세 140세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지금은 12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120세를 장수하실 수 있어요. 자, 정말로 121분은 123세까지 사셨어요.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프랑스의 장 칼망, 이분은 이제 올해 돌아가신 분이에요. 117세 반을 사셨어요. 일본 분이신데 이분은 이미 120세 시대를 도래하신 거죠. 그죠?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분이 장수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자전거를 타셨대요. 그만큼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리지 않고 잘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늘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뭘 좀 알아볼까? 뭘 좀 해볼까? 연세가 많으셔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알파 에이지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120세 시대, 그죠?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120세 시대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하셨나요? 하시고 계신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어요. 무슨 준비를 하셨냐면 청신빌리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120세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생활하시고 여기서 믿고 생활하시면 반드시 120세 시대 기대 수명에 도달합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120세 시대. 아까 그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120세 시대까지 사실 수 있나 하고 연구를 했어요. 많은 연구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연구를 했더니 면역 조절 능력이 탁월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키포인트죠.
초장수 노인의 면역 조절 능력이 탁월하더라. 근데 면역 조절 능력에 관여하는 당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수한 어른들의 이 당사슬이 변화하고 상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사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이거 처음 요즘에 나온 연구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지금 호기심 올라가고 그죠? 이러니까 분명히 120세 시대에 가능한 뇌가 지금 막 반짝반짝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장수 하려면 면역 능력이 높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건강장수 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혈액 속에 당사슬이 엄청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당사슬이 뭔가? 세포의 여기 옆에 이렇게 주표면에 있는 털이에요. 거의 세포가 6조 이상 되죠. 그 세포마다 이런 털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발견될 때는 선모라고도 하고 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했는데 지금은 당사슬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세포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세포는 DNA과 단백질과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했는데 여기에 털이 있다는 것이 현미경을 통해서 다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당사슬이라는 게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연구를 거듭하니까 아, 당사슬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지금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당사슬은 세포 표면에 있는 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털이 많죠. 근데 요것은 같은 세포인데 털이 없죠. 요거는 병든 세포예요. 확 차이가 나죠. 건강한 세포랑 병든 세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귀, 기관지 어떤 곳이든 당사슬이 다 있어요. 요런 모양으로. 여기 털이 다 있죠.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아, 요게 풍성하고 많으니까 건강 장수하더라.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요걸 잡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당사슬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왜 당사슬이냐 하면 당에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름이 당사슬이에요. 털 모양이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당사슬 이것이 다른 세포에게 정보 전달을 해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어디에 폭격을 가한다라는 정보가 우크라이나 군에 전해져야 되겠죠. 전해지지 않으면 폭격 당하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상한 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세포한테 이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빨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당사슬이 부족하면, 역할을 못하면 균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균이 들어와서 감염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안철수 딸이 어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침입 시스템을 연구해서 네이처지에 올렸다고 들어보셨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침범하는가 봤더니 당사슬이 부족했을 때 당사슬을 통해서 침범되어서 이게 감염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당사슬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 서로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 안테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당사슬은 일종의 안테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면역을 강화시키겠죠.
그리고 당사슬이 항체 유사 작용까지 해요. 그래서 세포 면역과 면역계를 조정해요.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야지 적군일 때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죠. 그 시스템을 당사슬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당사슬의 역할을 또 알아볼게요. 당사슬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에 대해서 당사슬이 또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상처를 완화해주고 호르몬도 조절해주고 그 중추신경계의 진경 전달 물질의 운송자예요.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도 억제를 해요. 당사슬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20세 사시는 초장수 노인의 혈관을 채취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사슬이 활성화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는구나, 건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당사슬이에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얘들이 박테리아를 알아채고, 그다음 바이러스를 알아채고, 독을 알아채고, 코로나도 알아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채서 다른 세포한테 알려줘요. 빨리빨리 면역 시스템을 빨리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몸에서 이제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당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가 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당사슬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요 하나하나가 영양소라는 거예요. 요 영양소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름하여 글리코 영양소라고 해요. 무슨 영양소요? 예, 당사슬, 그것은 글리코 영양소가 사슬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가지 필수 단당으로 이렇게 당사슬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8가지로. 요게 바로 당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너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에스티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아세틸 유라민산까지 이렇게 8가지가 당사슬을 이루는 영양소예요. 글리코 영양소. 자,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된 당사슬이에요. 충분한 당사슬이 있을 때 인체 면역 체계는 원활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그리고 알고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맞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당사슬의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여기 빌린 식사에서 충분히 잘 드실 수 있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 한번 그것도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당사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음식이에요. 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불균형한 영양 식사를 했다, 좋지 않은 영양 식사를 했다, 그러면 당사슬이 처음에 정상으로 이렇게 많은 당사슬의 털이 보이시죠? 근데 2시간이 지나니까 당사슬의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4시간 지나고 8시간 지나니까 거의 이제 당사슬이 없어져 가요. 이게 잘못된 식사를 했을 때 이게 8시간 내에 일어나는데요. 요게 근데 다시 패스트 데미지, 빨리 손상이 되지만 천천히 리커버리,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상됐지만 또 좋은 영양소로 좋은 식사를 하시면 또 복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곤하다, 힘들다 했을 때 또 금방 좋은 식사를 하시면 이 당사슬이 활성화가 돼요. 그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당사슬의 개수 한번 볼까요? 불균형 영양의 식사를 하고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사슬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건강한 세포의 장사슬의 개수는 10만 개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미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현대인의 세포는 한 3, 4만 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초장수 노인들의 장세포는 8만에서 10만이 된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질병에 걸렸을 때는 1만 개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슬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지만 초장수인의 당사슬은 8만에서 10만 개예요. 현대인이 3, 4만 개인데 초장수 노인은 8만 개에서 10만 개래요. 충분히 건강한 식사, 건강한 생활로 당사슬의 개수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슬을 유지하는 건강 식사가 뭐 있냐 하면 저희들 버섯류, 버섯, 표고버섯, 뭐 송이버섯 많이 있잖아요. 그 버섯류에 많이 있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거 있죠. 끈적끈적한 것에 뭐 알로에라든가 수액, 우리 뭐 송진 같은 거 이런 거 수액 같은 거 먹을 때, 그리고 씨앗류, 통곡물 저희들 먹잖아요. 현미,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씨앗류, 그리고 과일, 채소, 그리고 특히 또 많은 게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톳,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조류 많죠. 그 해조류에 글리코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 식단에 보면 버섯류 거의 매일 들어가요. 그리고 채소 과일은 물론 들어가고 곡식류, 씨앗류, 그리고 이 미역, 톳, 뭐 그죠? 이런 거 항상 나와요. 미역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실은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돼요. 미역국이 나와서 미역국이 싫다 그러시면 미역은 건져 드세요. 꼭 진짜 해조류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셔야 돼요. 다시 알아볼까요? 당사슬을 유지하는 건강 식사는 단백질 식사, 세포 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백질 식사가 중요해요. 저희들 아침에 계속 계란 나가고, 점심 때 육류, 생선류 나가고, 두부 나가고, 저녁에 또 생선류 나가고, 두부 나가고, 그게 다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량을 드시고, 그 다음에 통곡물 식사, 현미 식사, 잡곡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다시마로 항상 저희는 육수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 다시마 그 진액이 육수에 빠지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미역, 그리고 된장국, 청국장, 그리고 늘 나가는 김치, 이런 발효식품, 그 다음에 버섯, 씨앗 종류,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식사,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황산화 식사가 당사슬을 유지하는 건강 식사예요. 청신빌리지 건강 식사가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다르지 않아요. 꼭 황산화 식사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활성산소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숨을 쉬면 산소를 받아들여서 온몸에 혈액과 모든 곳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찌꺼기 같은 산소가 남아요. 그게 활성산소인데 이것이 당사슬의 개수를 줄여요. 그래서 청신빌리지 식사는 늘 항산화 식사,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식사, 이것을 항상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항산화 식사에는 당근의 베타카로틴, 포도, 가지, 베리 종류, 포도 같은 보라색에 있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콩에 있는 이소플라빈,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버섯류에 있는 글루칸, 그리고 통곡물에 있는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항산화 식사에 들어가는 영양소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양파 쭉 보면 저희들 식사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요게 모두 항산화 식사이고 이것이 당사슬을 활성화시키는 식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단백질 식사가 세포,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여기 있는 생선류, 고기류, 우유, 뭐 여러 가지 해산물들 다 단백질 식사. 저희들 식사에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포크라테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의학의 아버지, 그죠? 기원전 고대 그리스 의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식약동원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 음식을 약으로 드시지 않으면 나중에 약을 음식처럼 드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밥이 보약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과 약은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고 몸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신 거죠. 여기에 저희 청식빌리지는 요 식사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끼 요 식사에 맞게 메뉴를 정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기 곡류, 밥 종류, 그 다음에 채소 종류,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 종류. 요것을 딱 피라미드처럼 요런 비율로 항상 식단을 짜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면역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뭔지 아세요? 장이에요. 장이 튼튼하셔야 돼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 점막에 집중되어 있는 면역세포는 장내 세균을 통해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이 튼튼해지고 그래야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야지 당사슬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침에 해독면역 주스, 저녁에 해독면역 주스를 드시죠. 그것이 바로 장내 세균의 환경을 좋게 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해요. 그리고 면역 체계를 자극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요렇게 많이 들어간 면역 주스를 아침마다 드시는 거예요. 이 주스요법은 주스를 이용해서 신체를 자양시키고 충전시키는 치료법이에요. 과일 및 채소로 만든 주스로 건강을 유지하는 대체의학이에요. 지금 아주 고퀄리티의 그 병을 치료하는 곳에 가면 다 이 주스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청신빌리지에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실버타운에는 저희들밖에 없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르신들께서 흡수가 잘 안 되셔서 잘 드시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근육도 부족해서 잘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주스요법을 해야 되겠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스요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고통을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다 좋아지신 거예요. 진짜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그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여쭤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그만큼 흡수가 됐지만 장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도 잘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건강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제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 주스요법은 히포크라테스가 원조예요. 그 기원전에 해독주스의 원조가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해서 사용한 레시피예요. 이것이 사장되어 있다가 독일의 거슨 박사가 식이요법하고 면역해독요법으로 고안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효능이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것은 면역 체계를 자극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독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환경 요인에 의한 현대인의 뭐 질병이나 음식 알레르기, 소화 장애 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음식 알레르기가 계시다가 여기 와서 몇 번 드시고 나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뭐도 못 드신다, 뭐도 못 드신다, 뭐도 못 드신다 그러셨는데 드셔볼까 하고 조금씩 드시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이거 같아요. 네, 주스요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몸에서 정상이 되니까 면역 알레르기도 면역 잘못이 된 거거든요. 면역이 과해졌다든가 이랬을 때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상화되니까 알레르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토피도 똑같아요. 그것도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주면 아토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 모든 장애를 이 주스요법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식에 나가는 주스는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사과도 좀 넣고, 그리고 바나나도 좀 넣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이 4가지만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일하고 채소하고 흡수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장에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과일이 흡수되는 거, 소화되는 그 시간이랑 그런 메커니즘하고 채소가 소화되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드셔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침에 채소만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드시기 바라고요. 저녁에 해독 면역 주스가 나가잖아요. 그건 조금 달라요. 이것은 히포크라테스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단호박, 비트, 양배추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녁에 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양배추는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콜라비, 그리고 대파, 양파가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서 가감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절에 따라서 가감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삶아서 그리고 갈아서 나가기 때문에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다 갈아서 줘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토마토는요.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토마토에 있는 스테로이드 사포닌 이것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노화 방지, 항암 효과. 그리고 토마토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강화를 일으켜요. 이렇게 컬러푸드, 빨갛고 보라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이 몸에 좋은 거예요. 왜? 이 토마토면 토마토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주면 저희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코펜, 스테로이드 사포닌, 베타카로틴이라고 이름하는 이 물질들이 이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셀레늄, 이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베타카로틴, 루테인, 이것이 항산화 물질이고 항암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리고 루테인, 눈 건강에도 좋고 물론 면역력 강화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또 비트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샐러드로도 비트가 나가죠. 네, 비트는 혈관 청소부예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비트는. 그래서 혈압을 내려주고 그리고 베타인, 베타시아닌은 항산화, 항암, 항염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물질이 또 안토시아닌, 리코펜이 해독 작용을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저희들 뭐 양파, 대파는 너무 잘 아시지만 양파에 있는 퀘시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혈관을 청소해줘요.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대파도 해독 항균 작용이 있고 베타카로틴은 또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콜라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콜라비도 인터페롤이라는 물질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리고 혈당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 내려주고 고지혈증도 감소시켜요. 이런 물질. 그다음에 단호박도 저녁에 해독 면역 주스에 들어가죠. 여기도 베타카로틴, 펙틴 이런 것들이 항산화 기능을 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고 해독 효과를 일으켜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때까지 나온 다 그런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 기능을 활성화해요. 장의 면역력의 70% 이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넣어준 해독 면역 강화 주스가 이걸 따로따로 드시게 되면 많이 못 드시고 또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만큼 드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생으로 드셨을 때는 5 내지 1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익혀서 드셔도 60%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를 만들었을 때는 90% 이상이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좋은 물질들이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스요법의 핵심입니다. 좋은 물질. 그게 약으로 저희들이 루테인을 먹고 뭐를 먹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이 주스요법으로 주스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로 다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해독 면역 강화 주스는 결국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독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음식 알레르기, 소화장애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알파에이지 시대, 120세 시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졌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정상적인 식사, 영양소가 아까 그대로 피라미드 그림 기억나시죠? 그게 맞춰서 매끼 식사가 준비가 돼요. 그렇게 식단을 짜서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해독 면역 주스가 또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께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사슬이 더 활성화되겠죠. 그럼 면역 체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몸은 움직여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알파에이지 시대, 120세 시대.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 저 120세 이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진짜예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한국에 110세 넘으신 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잘 통계가 안 돼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17세도 있으시고 이게 122세까지 있으셨대요. 근데 그게 통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110세 넘으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100세가 넘어가면 당사슬이 확 늘더래요. 그러니까 일단 100세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돼요. 100세가 넘어가니까 당사슬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 그럼 120세 시대는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에서 나왔어요. 근데 건강하게. 정말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자전거도 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수학 문제 푸시고 다 하셨대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청신빌리지 건강 식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항산화 식사예요. 왜 항산화 식사를 제가 첫 모드로 이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식사, 세포 건강 유지하고 근육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곡물 식사, 그리고 미역 다시마, 된장, 청국장, 김치, 버섯 종류, 야채 과일 식사 꼭 골고루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식사 그대로 메뉴에 들어가니까 안심하고 믿고 드시고요. 근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 식사 습관 중에 이렇게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안 드시고 드시고 하면 뇌에서 음식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럼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냥 딱 그만큼만 흡수할 수 있게, 딱 그만큼만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양을 일정 시간에 드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많이 드시면 이것을 또 에너지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량, 뭐 소식이든 조금 뭐 더 드시든 딱 정량을 생각하셔 드시고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 습관,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지 소화가 잘 되죠. 흡수가 잘 되죠. 늘 긍정적인 생각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해독 면역 강화 주스 아침엔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나가요. 그걸 꼭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청신빌리지 건강 장수 식단, 항산화 식단, 균형 있는 영양 식단, 면역력을 높이는 장수 식단,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조리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염, 저당, 이것은 기본이 되는 청신빌리지 식사 준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청신빌리지의 건강한 식사로 어르신들 당사스를 느리고 면역 조절 능력을 원활하게 해서 충분히 건강 장수. 몇 세까지요? 120세. 그쵸. 120세. 박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120세까지 가시면 그 이상은 그냥 가실 수 있다고 봐요. 100세까지 가시면 당사슬 수가 확 늘어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사를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100세까지는 충분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세가 넘어가시면 또 당사슬 수가 확 늘어난대요. 그러면 또 건강하게 20세까지. 그 다음에 또 정말로 타임지가 그 얘기한 142세, 140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죠? 건강하게 사시려면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영양식단과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주스 꼭 챙겨 드시고, 그리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가 또 당사슬의 개수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늘 편안한 마음. 여기서는 걱정할 거 없으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영양 식사로 꼭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당사시더라고요. 네. 술, 담배. 맞아요. 왜냐하면 술, 담배가 엄청난 활성산소를 일으키거든요. 어떤 분이가 나이 많은 분이 술, 담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죠. 예, 술, 담배가 이게 네 독소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